LA 지역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천여 채에 달하는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이튼 산불이 한인 밀집 지역까지 위협하면서 다수의 한인들이 대피길에 올랐습니다. LA 지역 주요 관광지는 폐쇄되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산불 연기와 재가 도심을 덮치면서 대기질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LA 지역 산불 피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탓이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도시의 물 공급을 제한해 역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장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을 깨끗이 자주 씻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첫 소식입니다. LA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7만 명이 대피했고 건물 1000여 채가 무너졌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폭발하듯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집집마다 커다란 불길이 타오르고 이미 타버려 뼈대만 남아버린 곳조차 불꽃과 연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까지 더해져 사방으로 불덩이가 흩날립니다. 곳곳으로 번져간 거대한 화염은 밤하늘을 붉은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This is the worst thing you could wish in someone's life aside from death. 불은 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 반쯤 LA 해안가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산기슭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택가 나무와 지붕으로 불씨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오후부터는 LA 북쪽과 북동쪽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현재 4개의 산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당국은 최고 시속 130km 돌풍을 일으킨 강력한 센타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불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7만 명이 대피했지만 최소 2명이 숨졌고 중상을 입은 사람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000개 넘는 건물이 파괴됐고 2천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불타고 있다고 현지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40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을 투입했지만 진화율은 아직 0%입니다. 소방 항공기가 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너무 강해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겁니다. LA 지역은 올겨울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무척 건조한 상태인 데다 앞으로 최고 시속 160km의 강풍까지 예보되어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LA에서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전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시작된 산불이 현재 15,0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1,100여 채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일부 주민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젯밤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이 산타나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1,600에이커를 태웠고 최소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허스트와 우들리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총 4건의 대형 화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진화 인력 부족과 강풍으로 진화율이 0%에 머물고 있어 현재 수만 명 이상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 LA County Fire Department was prepared
for 1 or 2 major brush fires, but not 4, especially given these sustained winds and low humidities. 현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산불 진압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라크라센터와 라캐나다 등 한인 밀집 지역도 산불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한인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로 글렌데일과 라크라센터, 라캐나다 등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도 산불 위험에 노출되면서 오늘 새벽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이후 이른 아침부터 상당수의 한인들이 급히 짐을 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한 새벽 2시나 3시쯤에 강풍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그 워닝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라캐나다 쪽에 워닝이 떠 있는 거예요. 레벨 2가 떠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잠을 못 자고 계속 그 상황이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라크레 센터가 이제 워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집에서 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던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밖에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주변 사시는 분들도 다 나와서 탈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붕이 다 뜯겨나간 집들도 있었고 초열십이 날아다니면서 차가 예를 들면 찌그러져 있는 분들도 있었고 전에 한 6시 40분 정도에 짐을 패킹해갖고 어차피 춥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편 어젯밤 사이 산불 영향권에 든 상당수 지역에 전력이 차단되거나 끊겼지만 현재 일부 지역은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4개의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십 개에 달하는 학군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교육부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허스트 그리고 우들리 산불이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샌 가브리엘 밸리, 샌퍼난도 밸리 인근 15개 학군과 모든 LA 통합 학군에 휴교령과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휴교된 학군에는 아람브라, 볼드윈 파크, 글렌데일, 마운틴뷰, 페사디나, 산타모니카와 말리부, 템플시티 등의 15개 학군과 모든 LA 통합교육구가 포함됩니다. 산타아나 강풍과 화재 위협으로 오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시티워크, 게티센터와 게티빌라, LA 동물원, 그리피스 천문대 등 유명 관광지도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며 공기질이 개선될 때까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을 강타한 산불 진압 현장에서 소화전 물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전을 평소 4배로 사용한 결과 15시간 만에 대형 물탱크 3곳의 물이 모두 소진되고 수압이 급격히 떨어져 물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카르소 전 수도 전력국 위원은 시의 공공 인프라와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소방관들이 현장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 역시 도시의 인프라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추가로 20개의 물탱크를 배치했으며 물 공급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A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타오르면서 자욱한 연기와 재가 도시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대기 질도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퍼시픽 팰리사이드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공기질 지수는 174,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196까지 도달했습니다. 공기질 지수는 150이 넘으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단계에 해당합니다. LA 지역의 대기 오염도 역시 위험 수준입니다.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와 재로 LA 도심이 뿌옇고 누런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섞인 산불 연기가 도심을 덮치면서 대기질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연기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은 특히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관지가 폐색이 되더라도 금방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에서 그걸 갖다 그냥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제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 들 때는 이미 이제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조 증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픽플로우 머신을 써야 되는데 그 자주 천식이 악화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픽플로우 머신을 집에 배치해서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LA시는 대기질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집안 곳곳 문과 창문을 닫고 부득이한 외출 시엔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탁한 공기 탓에 주민들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산불 피해의 모든 책임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 뉴섬 주지사는 물고기 보호를 위해 물의 양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집해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소화전과 소방용 비행기에 공급할 물이 없을 정도라며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어종인 스멜트를 보호하기 위해 수량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 샌호아킨 삼각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의 양을 제한한 조치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이번 산불 피해의 모든 것은 뉴섬 주지사의 책임이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뉴섬 주지사의 물 제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물 보건 선언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이 같은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물 보건 선언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면서 현재 정부 차원의 모든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장염 사례가 급증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뉴저지주에서 보고된 장염 발병 건수는 70건으로 지난해 15건에 비해 366% 증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감염 후 12시간 이내에 구토와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은 주로 오염된 손이 입에다 전파되며 겨울철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저지의 폐수 데이터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니언 비치와 뉴욕 등에서 확산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손 소독제 대신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 이상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감염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철도 건널목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열차와 충돌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노스 마이애미 비치 인근 철도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가던 차량이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 뒷부분이 열차와 부딪혀 파괴되고 차량이 한 바퀴를 돌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진 후 건널목 기둥과 충돌해 멈추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철도 건널목에서 게이트가 내려갈 때 반드시 멈춰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을 준수하고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의원이 한국을 두고 특정 정치인들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 현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태 지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연방 하원 3선에 이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의원은 아태 지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 현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are watching everything like it's under a microscope right now. It's really a critical time for stability, not for any particular person to try to use this to advance their own political, ambitions. 초기엔 우려했지만 일이 도를 넘어선 때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금의 대치 상황을 우려하지만 한국의 민주적 회복 탄력성을 받기에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중시하는 한미 간 안보 부담 문제에 대한 생각도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선 안 된다는 원론을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이 자선을 베푸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like about protection of South Korea only. That helps the United States try to play a deterrent role to China when it comes to the Taiwan Strait.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한국 보호만이 아니라 대중국 억지에도 있다는 겁니다. 앤디 김 의원은 또 한미일 협력은 이어져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강화하려 한다면 협력하겠지만 만약 반대로 행동하면 맞설 거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군사력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며 한국 등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에게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면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올해는 모빌리티를 핵심으로 내걸었는데요. AI와 결합한 미래의 이동 수단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스베가스에서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 운전석에 앉자 앞유리에 각종 운행 정보가 나타납니다. 조수석 정면에선 동영상도 제공됩니다. 각자 보는 이 화면은 옆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맞춤형 홀로그램입니다. AI와 결합한 차량은 운전자를 세밀히 살핍니다. 표정을 관찰해 졸음운전을 하거나 전방주시에 소홀하면 실내 조명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뇌파와 이제 시각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부주의 상태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운전자의 얼굴에서 감정을 파악해 적절한 조명과 노래를 추천하거나 안면 인식으로 차량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중장비와 휴지통으로까지 확대됐고 자율주행 선박은 주변 환경뿐 아니라 바닷속까지 들여다봅니다. Not just that computer vision and the autonomous driving capability, but also using AI to try and extend that capability. 5년 만에 CES에 나타난 토요타는 스마트 도시 우븐시티를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차량 개발을 넘어 자율주행과 스마트홈 시스템, 로봇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겁니다. It's living laboratory where the residents are willing participants, giving inventors the opportunity to freely test. 드론 기술의 강자 중국은 미니밴에 드론을 결합한 플라잉카를 출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CES는 AI가 녹아든 모빌리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만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 기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가 계속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들을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집행 방해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경찰은 2차 집행에 앞서 박종준 차장과 김성훈 차장 등 지휘부 4명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휘부를 먼저 와해시켜
경호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원천 봉쇄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미 체포 사유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라고 지시한 데다 박종준 차장은 내란 가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차장은 이미 2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김성훈 차장, 이진아 경비본부장도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박종준 차장의 3차 소환일은 오는 10일 금요일입니다. 박 차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저로 향하겠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가족만 경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호원들이 경호처 지휘부 체포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은 인간벽을 세운 일반 경호원들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차증 영상을 확보했고 다시 막으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도 곧바로 뒤따를 전망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박종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응해도 경찰은 긴급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장이 없는 경호처를 상대로 주말 사이 체포 작전을 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말이 유력해 보입니다. 경호처를 압도할 수 있도록 투입 인력을 늘리기로 하고 방호복과 방패 등 진압 장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윤 대통령이 혹시 관저를 옮겨 도주하거나 숨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표결에 붙여졌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모두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의 힘이라고 비난하면서 내란 특검법을 오늘 당장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두 개의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 198대 101, 김여사 특검법 196대 103표, 두 특검법 모두 표결 의원의 3분의 2, 200명을 아슬아슬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단 2표 모자랐습니다.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을 향해 내란의 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특검법은 모두 자동 폐기됐는데 특히 김여사 특검법 폐기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해 내란 특검법을 당장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남동 관저 안에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이동하며 뭔가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도피설이 나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53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 위쪽에서 영내 삼거리 방향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3일 경호처가 인간띠와 차벽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3차 저지선 근처입니다.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며 걷고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거나 그가 건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나 손짓이 윤석열 대통령과 흡사합니다. 이 남성은 영내 삼거리에 잠시 멈춘 뒤 주변을 둘러보고 세워둔 버스를 보며 뭔가를 지시한 뒤 다시 관저로 향했습니다. 경호처 간부급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고개 숙이며 인사하자 뒷짐진 채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남성이 윤 대통령인지 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해당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아니면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포착된 건 공교롭게도 체포영장 재발부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로 도피했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 직후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도피설을 부인하고 지지자들에게 건재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멕시코만을 미국만이라고 개칭하자고 하자 멕시코 대통령이 뼈 있는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설에 덴마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정면 대응하는 대신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Por qué no le llamamos América Mexicana? Se oye bonito, ¿no?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아침 기자회견에서 17세기 고지도 이미지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는데요. 해당 지도에는 미국 국토 대부분에 아메리카 멕시카나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은 유엔에서 인정했다며 17세기에도 멕시코만의 이름은 지금과 같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부터 사용된 명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설에 덴마크도 반발했는데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고 일축했고요. 덴마크 외무장관도 그린란드가 독립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연방주가 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열망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협력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남부 유적지 룩소르에서 4,000년 전 하트셉수트 여왕 시대의 고대 유물이 공개됐습니다. 하트셉수스 여왕의 신전 기초 부분과 예술품과 제사 도구, 고위 관리들의 무덤 등이었는데요. 신전 기초의 온전한 부분을 비롯해 생생한 색채로 표현된 예술품, 비문 등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 저명 고고학자인 자히 하와스는 15왕조 시대부터 18왕조 시대에 걸친 유물이 다수 발굴됐다고 밝혔고요. 특히 18왕조에 지어진 상원 장식의 최종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우 왕싱은 최근 SNS를 통해 태국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연락을 받고 태국으로 갔는데요. 왕싱은 방콕 수완나풍 공항에서 차를 타고 국경 근처까지 간 뒤 출입국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미얀마 미야와디로 끌려갔습니다. 미야와디는 온라인 사기 등을 일삼는 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유명한데요. 이곳에서 왕싱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을 교육받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여자친구가 긴급 구조 요청을 하면서 태국 경찰이 왕싱을 구조했는데요. 최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지대 등에서 중국계 온라인 범죄 조직 등에 의한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 말라푸람 지역 키투르의 종교 축제장, 축제 코끼리 한 마리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한 남성의 다리를 코로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는 거칠게 흔들다가 군중 속으로 내던지는데요. 난동을 부리는 코끼리를 제지하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고요. 놀란 군중이 앞다퉈 달아나려다가 압사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석진 바위 아래 빈 막걸리통 수십 개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외국인 2명이 버려진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시작하고요. 빈 생수병과 소주병, 부탄가스 용기 등 각종 쓰레기로 금세 가득 찬 봉투 2개를 가지고 산에 내려오는데요. 지난달 8일 한국의 자연을 카메라에 담는 프랑스 사진작가 로맹과 미국인 매트 파워스의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중랑구 용마산에 올랐다가 한국인들의 버린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이들은 15년 넘게 우리나라에 살면서 산을 오르내리며 영상과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산에 가서 술판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쓰레기라도 제발 좀 가지고 내려와라 등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요. 웬만한 한국인보다 낫다면서 누구보다 한국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에 F학점 인증에 나섰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 반대 수업 거부 기록이라고 소개된 SNS 계정에는 F학점을 받은 성적표 49개가 올라왔는데요. 학교가 학생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때까지 침묵하지 않겠다. 함께 연대하고 있는 모든 학우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참여했다. 전액 장학금 포기했다 등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이유와 배경이 짧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측은 출석률 미충족과 기말고사 미응시 교과목은 예외 없이 F 처리된다고 공지한 바 있는데요. 취업이 불리할 텐데 학점을 포기하다니 용기 있다며 응원한 누리꾼도 있었지만 F학점 받으면 본인만 손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편 동덕여대와 총학생회 등은 오는 3월 학생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만들어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에 답변으로는 3.1운동, 흑인 인권운동, 페미니즘 운동, 촛불 시위 운동,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이 보기로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역시 비슷한 문제와 보기가 제시됐죠. 도대체 무슨 퀴즈쇼가 이런가 싶으시겠지만 나라 퀴즈쇼라는 유튜브 예능을 본떠 일부 고등학교 축제에서 진행된 퀴즈라고 합니다. 원래 나라 퀴즈쇼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과 보기로 답변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콘셉트의 예능인데요. 하지만 앞선 퀴즈 내용을 보면 마냥 웃고 넘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울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관련 민원이 세도했습니다. 한 민원인은 부적절한 질문을 출제해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교육기관은 올바른 가치관과 존중의 문화를 가르치는 공간으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해 첫날 미국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폭발 사건 당시 용의자가 범행에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텔 앞 주차된 사이버 트럭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건물 주변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사이버 트럭에 폭발물을 싣고 호텔 앞에서 터뜨린 현역 군인이 폭발물 제조에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사이버 트럭을 폭발시킨 매슈 리벨스버거가 폭발물의 양을 계산하는 데 챗GPT를 활용했다고 밝혔고요. 폭발물 구매처와 가격, 폭발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미국에서 폭발물 제조에 챗GPT가 동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 범행 가능성을 우려했고요. 개발사인 오픈AI는 인터넷의 위험하거나 불법인 행동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며 AI 도구가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폭발 당시 차량 인근을 지나던 7명이 다쳤고요. 경찰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 리벨스버거가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죠. 미국 중부 등지에서도 한파를 동반한 눈폭풍이 몰아닥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 캔자스시티 한 도로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경사로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미끄러져 내려가는데요. 통제 불능인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기어 나옵니다. 버려진 차량의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다행히 차가 골짜기로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 하강으로 도로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릴 만큼 운전자들을 벌벌 떨게 하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다니. 차를 버린 19살의 운전자, 이런 겨울 날씨에 운전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고요.
누리꾼들은 부상자가 없어 다행이지 정말 멍청하고 이기적이다.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공분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들의 선 넘는 장난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인데요. 바닥에 앉아 신발끈을 고쳐먹는 학생과 그 앞에는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엘리베이터에 주민이 올라타는데요. 이때다 싶었는지 학생이 폭죽에 불을 붙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휙 던져버리고요. 옆에서 망을 보던 친구와 함께 전력을 다해 밖으로 도망칩니다. 문제는 학생들 장난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건데요. 급기야 아파트 통로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향해 폭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주민들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는데요.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CCTV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